자, 안녕하십니까. 주말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셀트리온 방송 시간입니다. 주말에 뭐 되게 좀 마음도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주말을 보내고 계시죠. 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심정과 똑같은 심정으로 주말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희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말이고 하니까 뭐 지금 다른 이런 사실 오늘 준비한 게 뭐 미국 시장도 좀 설명하고 싶고 이런 부분을 하고 싶었는데 미국은 뭐 제외하고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분식 회계와 관련된 내용이잖아, 그죠? 지금 뭐 시장에서 주말에 금요일 날 어쨌든 분식 회계 뭐 가능성에 대한 또 한쪽에서 꺼내니까 이제 또 여러 뭐 이쪽에 기사들로 그죠? 지금 또 분식회계라는 걸 아예 그냥 셀트는 분식회계라는 회사다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식회계 그러면 겁을 먹죠. 가장 겁먹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서 그러면 셀트리온의 분식회계라는 게 이런 내용이 그죠?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인가? 그래서 과거에 나왔을 때 어떤 사항이고 또 과거의 분식회계라고 시장에서 의심을 했을 때 셀트의 무엇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런 분식회계라는 이런 부분들을 왜 갖다 들이대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어제도 제가 금요일날도 이제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가 마지막 싸움인데 지금 요 이제 구간이 마지막 싸움인 것 같아요. 주식을 때로 하다 보면 배짱도 필요하고요. 그죠? 그러나 이제 단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에서 막 무리하게 신용이라든지 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싸울 때는 맷집으로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과거에 제가 요 부분을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왜 이게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과연 분식 회계라면 이렇게 애들이 이런 식의 그죠? 찌라시 성격의 기사를 악재를 내보내고 수급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지 그럼 이 공매도의 공격을 이렇게 국내 찌라시 그죠 기사를 이렇게 내보내면서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는지 외국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국인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오늘 수급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뭐 차트는 그죠? 뭐 월봉 보면 뭐 짜증만 나니까 통과시키고 바로 그냥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가면 자, 어제 그저께 제가 금요일날 보여드렸지만 분식 회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악재가 또 가장 리스크가 크고 부담스럽고 뭐 아무튼 가장 안 좋은 게 분식 회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식 회계 이꼬로 뭐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뭐 상장 폐지에 대한 또 그제도 상장 폐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으로써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지? 이런 또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묘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사실은 뭐 우리가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실적과 관련된 막 긍정적인 뉴스를 내다가 또 갑자기 관심을 씻겠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막 가지고 노는 거죠. 거의 그죠? 또 지지난 주에는 글로벌 다국적 투자은행의 공매도 업무론까지 막 내세우면서 그죠. 이게 이제 거의 막바지 왔다. 그러니까 어쨌든 분식 회계니까 글로벌 공매도 뭡니까 다국적 이런 투자은행이 공매도를 지금 하고 있어. 그죠? 분식 회계니까 이거를 지금 계속 10년 동안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른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럼 10년 전에 분식 회계했으면 그때 죽었어야죠. 그때는 아예 지금보다도 더 심했으니까 그걸 제가 오늘 확인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그죠 모든 사람들이 회계사까지도 그 당시에는 회계사까지도 그죠 이거 분식이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 가십니까? 그때는 회계사까지도 제 후배님한테 물어보고 기자한테 모든 부분에서 그죠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증권사는 분식이 아니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지금 또 회계사 쪽도, 그죠? 분식 아니다. 이제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정선위에서 하신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벌금을 받던, 그죠? 징계를 받던 이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우리 감독이라는 게, 그죠? 감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코골이 귀에 걸면 기울이가 될 수가 있는 거, 이놈들이. 그죠? 근데 지금 쉘터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가총액도 상위에 있는 기업을 그렇게 쉽게 이런 걸 가지고
키에 고에 걸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아무튼 요 부분은 어쨌든 이제 내주의 정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19일날 수요일날 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방에 끝나고는 않겠죠. 좀 또 논의하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이쪽에 금융위에서 그죠? 이제 뭐 발표를 하겠죠. 검찰에 고발을 하든. 자, 그런 부분은 뭐 차후 부분이고 어쨌든 요 부분을 그럼 과거의 요 사례를 제가 한번 예를 들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자, 지금 이제 어제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벌이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분식 회계는 가장 무서운 거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공매도예요. 그죠? 그동안 셀트리온 10년 동안 이 수급적으로 가장 악질적인 공매도를 접하면서 주가가 그죠? 제 값을 사실은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PR이 얼마인가 막 계산도 하기 싫어요. PR이 그죠? 이런 기업이, 그것도 바이오 성장 산업이 퍼가 그죠? 이 정도라는 거는 50미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분식회계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가장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공매도거든요.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을 해야지 돈을 버는 게 공매도의 구조니까. 그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제 마지막 공개. 그래서 제가 어제 마지막 공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그죠? 바로 그거예요. 분식회계와 공매도. 그것도 공매도도 누굽니까? 알도 모르면서 다국적 투자은행. 대한민국 정권사가 어디 다국적 투자은행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또 표현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게 사람도 아니지. 예?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다면. 그죠? 다국적 투자은행의 공매도 업무인가? 그럼 이 두 개를 벌써, 그죠? 이 두 개를 벌써 주가는 그냥 죽인 거예요. 분식회계 의혹. 그죠? 그리고 글로벌 다국적 투자은행 공매도 업무. 이게 지금 이제 작년 연말하고 연초에 바로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 요걸 생각하면, 아, 이놈들이 이제 10년 동안 전쟁을 포기하고 끝내는구나. 그 끝내는 걸 이따가 제가 수급도 보여드리겠지만 수급으로도 확인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버티면 된다는 그냥 막연하게 제가 어디 신풍제약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풍제약이 지금 재창출, 약물 재창출로 성공할 수 있으니까 버티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셀트리온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또 보여드려요. 제가 이런 거를 왜? 공매도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 데이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따가 바로. 자, 이때, 이 당시가 이제, 잘 들으십시오. 뭐, 기존에 계신 분들이야 사실은 좀 괴롭지만은, 그래, 이 셀트가, 분식회계가 공매도가 누군지 알고, 또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죠? 새 회장도 공매도가 누군지 알면서부터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죠? 그렇게 크게, 사실은 이게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좀 나와서 1, 2년 전에 했던 거고, 그죠? 새 회장은 누군지 알고 있죠. 그죠? 그 당시에 시가총액 600조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600조 기업이 지금 제가 한 말도 아니에요. 세장 600조라고 하면 그럼 600조 한 기업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새 회장이 유럽에 직판체제 만들면서 영업하러 다닌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 유럽으로, 일본으로. 그죠? 알고 나서부터 그 앞에 알기 전에는 새 회장도 공매도가 누군지 알고 그러니까 외국계 뭐 그냥 이렇게 뭐 얘가 공매도를 치는구나 생각할 때는 톡 하면 나와서 뭐 자사주 매입하고요. 그죠? 주주들 모아놓고, 자, 램시만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공할 겁니다. 응? 한 달에 두세 번은 모아놓고, 주주들 불러놓고, 그죠? 그런 강의하고 했어요. 지금 하나요? 지금은 누군지 알기니까. 여기서 내가 더 몸부림치면, 그죠? 더 좋은다는 거 아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약간 지금은 하시라고. 지금은. 그죠? 어차피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없으면 뭐, 이런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자, 이때는 뭐, 하한가 4번이었으니까, 그죠? 하한가가 연속 4번이면, 그냥 뭐, 물론 하한가, 그죠? 뭐, 하한가, 그냥 15%대였으니까, 하한가를 다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한가 수준이었어요. 그때 이제, 셀트라는 회사가, 새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해외에다가 매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생각해보시죠, 여러분들.
아니, 해외에 이때마다 외국계 공매도가 막 공격한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모든 정권사든 뭐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이 셀트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바이오시밀을 만다고 하니까 경쟁사인 화이자가 됐든 또 뭡니까 존슨앤존슨이 됐든 로슈가 됐든 그런 생각을 다 정부사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서 회장은 이거 이제 알고부터 막 했다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알았으면 셀트 날아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서 회장이 당시에 해외에는 매각하지 않겠다. 근데 해외에서 공매도 치는 놈들이 치는데 왜 참 해외에다 매각하겠다 했어. 그럼 그건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응? 이런 걸 오히려 국내에다가 매각을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돈 많은 기업이 사서 키워서 외국 놈들 무찔러. 그런 지금 애국자니까 이 사람은. 지금도 애국자예요. 그 부분에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애국자 근데 다 그쪽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서 회장은 해외에다가 매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니들한테는 내가 죽어도 안 판다. 내가 죽어도 안 판다. 니들한테는. 해외에다가 그냥 팔겠다 이 새끼들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건 이제 또 차지해두고. 자, 이때도 똑같아. 지금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약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셀트가 매출이 1조 8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7천억이에요. 그죠? 이때는 뭐 해외에다가 이때는 이걸 가지고 지금 분식해라 그랬던 거예요. 자, 보세요. 공매도 세력, 그때도 공매도 세력이었어요. 자, 주식 담보, 이 당시에는 주식 담보 받아가지고 바쳤어요, 여러분들. 주식 바쳤어요. 자사주 매입하고요. 지금 뭐 어디 주식 담보 받아가지고 이번에 자사주 매입합니까? 그죠? 1,000억 이번에 하는 것도 회사에서 이익 내서 하는 거예요. 차원이라는 뜻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야. 자, 그리고 판매도 안 되는 재고 자산, 판매도 안 되고 있는데, 야, 니들 왜 냄시마, 아직 성인도 안 났는데, 이때 성인이 안 났댔으니까, 냄시마 자체도 성인이 안 났으니까요. 냄시마가 세계 최초로 항체 치료제로 세계 최초 성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성인도 안 났을 때였으니까, 4월달이면. 6월 말에 이제 성인 권고 나왔잖아요. 그죠? 분식 아니냐, 이거? 니들, 셀트 니들 말이야. 지금 물건도 안 만들지, 판매도 안 하지. 아직 성인도 안 난 거를 매출을 왜 잡어? 바로 그거예요. 그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바이오 산업하고 제조업하고는 이 뭡니까, 그죠? 회계상 구조가 다르다는 거. 저도 이 당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계사 후배한테도 물어보고 또 이쪽 관련된 선배들한테 또 대한민국 그 당시에 최고의 그죠? 기획실이 뭐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그 기획실에 있는 선배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제조업이면 분식일 수 있으나 제조업이 아니고 바이오 산업이기 때문에 분식이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형 다르다 이거는. 분식이 아닐 수 있다. 난 그쪽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가 약 맞고 팔고 사고 팔고 했겠지만 그죠? 자, 이게 지금도 아직까지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 회장 말, 우리도 지금도 그러죠. 서 회장 말 계속 뭐 앞서간다는 동, 말만 많다는 동. 지금도 그래요, 서 회장 이 사람은. 성격상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지 뭐 어떡해.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시장에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심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죠? 지금은 그래도 셀트라는 기업이 1조 8천이라는 걸 해외 수출을 해요. 영업이익을 7천억을 내요. 그때도 물론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뭡니까? 그때 매출 영업을 자체를 분식과 관련 부분을 연관을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분식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해 드리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 다음 걸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당장 이제, 앞으로 이 정선위에서 정권선물의 결과가 나오면, 그죠? 금융위에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할 건지, 이 당시에는, 시세 조정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 시세 조정이 이제,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 그죠? 그거를 뭐 하루 쉬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그 다음날 하자마자 바로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근데 얘들도, 이거 잘못됐습니다. 감독에다가 다시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시세 조정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었는데, 자, 불법 공매도 존재, 시세 조정, 주식담보대출, 반대 매매 우려, 너 이런 것 때문에 불법으로 이거 한 거 아니냐? 그 시세 조정이라는 게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자사주 매입하고 무상증자하고 같이 했던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이제 같이 매입을 하고 나서 그걸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매매를 시킨 거예요. 자사주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세 조정이다, 니들. 이거.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실수잖아, 실수를 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 고발돼가지고, 서 회장도 결국은 약속 기소됐지만, 3억. 그리고, 김 부회장도 3억. 그렇게 벌금 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셀트리온의 과거고요. 감동원에 지금도 감동원 새끼들, 이따구로 하고, 제 친구도 한 명이 지금도 있는 다이는 모르겠다마는,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그때 요 부분이다. 요때 감독을 고발됐다는 거. 그건 아무 일 없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도 뭐 감독을 고발된다고 해서 뭐 자꾸 상장 폐지하고 거래 정지 논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행령으로, 그죠? 직원 행령으로 거래 정지되니까 불안해 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는 더 심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앞에 제가 분식 회계가 아니라는 부분을 이때 제가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2009년도에 10월 달에 말입니다. 미국의 호스피라.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호스피라를 누가 인수했다고 해서 화이자가 인수를 해가지고요. 그죠? 화이자가 왜? 바이오시밀러를 뺏길 것 같아서. 그죠? 그 화이자가 결국은 자기들이 그 당시에 램시마, 지금 램시마만 이제 팔고 있잖아요. 유럽하고 미국하고. 램시마를 임상 2상까지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3상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화이자 호스피라 인수한 거잖아요. 왜? 인수하지 못하면 지들이 시장에 이쪽이 램시마를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호스피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권을 트럭시마가 됐든 허즈마가 됐든 기타 뭐 둥둥둥 됐든, 그죠? 그거를 다 셀트에 반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들은 램시마 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이자가. 자,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이게 이제 바로 분식회계의 원인이 된 거예요. 자, 2009년도 10월달, 19일 날이죠. 19일 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호스피라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세장 이제, 셀트에서, 자, 호스피라, 니들, 우리가 좀 앞으로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좀 개척을 할 건데,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니들이 우리 돈 좀 꾸줘. 그럼 꾸주면 꾸주겠어요. 그죠? 근데, 그냥 꾸지라면 안 꾸줄 거니까, 자, 니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가 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면 니들한테 이걸 앞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판권을 니들한테 줄게. 판권을. 그럼 니들 이거 판매, 지금도 사실 바이오 시밀러, 뭐, 이쪽에 뭡니까? 테바가 됐든 호스피라가 됐든 아마 걔들 3, 40%, 그죠? 처음에는 약 40% 정도, 뭡니까? 마진을 가져갔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거는요. 그죠? 너희들 그거 줄게. 그래? 니들 그거 만들 자신 있겠어? 우리는 걱정하지 마. 자신 있어. 앞으로 이 시장 형성될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좋다. 그래서 이제 호스피라는 회사가, 그러면 우리가 이 계약금을 우선 줄 건데, 니들 앞으로 우리한테 판권은 함수 다 줘야 된다. 뭐, 특심을 만들든,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뭡니까? 500만 달러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받는데, 니들, 이거 뭐 불안하다, 우리도 불안한데, 니들 만약에 이거 중간에 또 실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니들 이 진행 과정을 보면서 계약금을 넣을게. 계약금을.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러면 좋다. 임상 1상이 끝나면 우리가 계약금의 30%를 우리가 니들 줄 거고, 또 임상 2상이 끝나면 또 30%를 줄 거고, 그리고 마지막 임상 3상이 끝나고 성인이 나오면 마지막 40%를 다 줄게. 그지? 그러면 500만 원을 준다고 한다고 했을 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1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 마지막에 이제 판매 성인이 떨어지면 그때는 니들 다 줄게.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호스피라는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 대한 허가 서류 예상 제출일에 18개월 전에 해당 제품에 대해서 10배치의 제품을 배치당 500만 원. 그죠? 500만 원. 500만 달러 또는 합의된 판매 가격으로 발주하여야 하며, 이 송장 발부 저쪽 해가지고 뭡니까? 처음에 30%, 또 9개월 이후에 가서 30%, 상업화 시점에 가서 40%.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이렇게 다 줄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팔아먹어라. 응? 이게 뭡니까? 2009년도. 그러니까 이런 계약서에 따라서 셀트리온이 뭐예요? 임상 1상 끝냈으니까 또 얘들이 계약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계약금 가지고 뭐해요? 매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걸 한 개면은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게, 여기만 그런 거 아니고, 지금 헝가리 쪽에 있는 이기스라든지, 그죠? 기타 등등,
30개 업체.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막 이렇게 왜 그 세계 그 파트너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때 제일 마지막에 계약한 회사가 일본의 니폰가였고 일본 하약이에요. 그죠? 일본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일본 하약은 여러분들 지금 뭐 허주마 허주마는 뭐냐 램시마 그죠? 허주마 두 개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놈들이 참 작은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은 이제 트룩시마까지 기본적으로 다 얘들은 좀 작은 걸 했어요. 작은 그러니까 뒤늦게 일본 애들은 그죠? 왜? 이거 실패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는 2010년도 11월 달에 그러니까 앞에 화이자보다도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 1년 반 정도 늦게 한 거죠. 그죠?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들은 이제 CTV6, 허즈마하고 램시마 두 개만 한 거죠. 얘들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허즈마하고 램시마는 거의 성공적이었고, 근데 트룩시마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 뭡니까,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든지, 또 뭐, 론자하고, 이런 애들도, 테바하고 론자하고 사실 이걸, 트룩시마를 개발을 했었어요. 실패했어요. 삼성전자도 2012년도에 이거 개발하다가 실패했어요. 지금도 뭐 어디 에스트라하고 뭐 어디 합작 만들어가지고 실패한 거잖아. 결국 사실은 그죠? 이런 식의 뭡니까? 그죠?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니폰가야쿠는 그렇게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건 뭐냐면, 자 지금 분식 회계예요. 그죠? 이것도 분식 회계에서 제가 분식 회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렇게 크게 논하지 않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게 뭐예요? 그죠? 최근에 국정감사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그죠? 어딘지 누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사람은. 응? 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제, 자, 헬스케어가 판권. 이게 판권이잖아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판권 받고 돈 받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헬스케어는 판권 받고 돈, 그건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판권을 니들이 200억인가, 그때 그 당시에 200억인가를, 이거를 왜, 헬스케어 니들이 매출을 잡느냐 이거지. 셀트한테 팔아먹었어 놓고, 그죠? 이제 그거가 국정감사에 불씨가 돼서, 결국은 지금까지 크게 이제 번져버린 게, 이왕 이렇게 된 건 니들 더 한번 만들어보자. 누가? 감독원 새끼들이. 그럼 감독원 새끼 뒤에는 누가 있겠어요? 고매는 놈들이겠죠. 왜? 10년 동안 딱 알이 켜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니들 왜, 그때는 재고 이거를 아직 실적도 없고 매출도 없고 이런데 돈 매출을 잡더니 잡은 거 가출을 잡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야 재고자산 이게 왜 너들 왜 손실을 나면 이게 반영을 왜 안 시키니 미반영 시키고 있는 거니? 예? 이걸 반영을 시켜서 매출 감소를 잡더니 이걸 감소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가출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셀트가 전혀 그죠? 계약금 가지고만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난리잖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시장 점유율이 몇 %예요? 만약에 여기서 셀트가, 손들어 버리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누가? 미국이. 누가? 유럽이. 이거 환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심이라는 게,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일정 부분에, 최소 10개월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지 허가를 내주고, 또 몇 배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임상 허가 전에 그죠? 몇 비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뭐예요? 허가를 내줘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그게 바이오 의약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죠?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사실은 바이오 그러면서 했던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셀트가 이때 이 시절만 하더라도요. 바이오 애널리스트도 없고요, 여러분.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레포트를 2년 동안 안 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니폰가였고, 요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오늘 제가 만드는 거죠. 자, 첫 번째. 분식회계. 그죠? 물론, 분식회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최소 예를 들어서, 뭐, 그 감독원에서도 그냥 뭐 가만히 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과실이 됐든 이 당시에도 이제 검찰 고발됐을 때 이때도 수혜장 주가 조작으로 고발됐어도 뭐 이게 중과실이 될 수 있니 뭐 또 고의적으로 해서 결국은 이놈들이 이제 고의로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시켜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이제 분식에 관련된 또 재고 자산이라든지 또 이쪽에 이제 뭐 헬스케어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고의로 해서 고의로 니들 했다. 그렇게 해서 검찰 고발이 돼도 있잖아요. 이런 그냥 벌금 내고 나오는 거예요. 약속 기소가 됐든.
그런데 이게 거기까지 가면 또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중과실이든 과실이든 여기서 끝나는 길을 우리는 좀 바라면 되는 것이고, 그럴 가능성. 그러나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는 이게 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또 뭐예요?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 이제 또 심사를 뭐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 분식회계, 그리고 지금 공매도, 그 당시에 공매도 분식회계, 그죠? 어떻게 보면 9년 전이죠. 9년 전. 그죠? 그리고 검찰 고발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다는 거. 무슨 말 가십니까? 저렇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셀트에 대해서, 그죠? 셀트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또 매출 규모라든지 해외에서 또, 그 당시에는 파트너사니까, 지금은 파트너가 아니고 환자가 당장 처방을 못 받아요. 이거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이해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자, 그래서 호피스타, 이거 분식이 아니었다는 걸. 자, 수급을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더 보면, 자, 오늘, 자, 하여튼 이게 시간이 많으면 막 오래까지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또 너무 오래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자, 수급적으로 가면 우리가 보자고. 자, 공매도인가, 과연 업무인가, 업무라는 부분, 그죠? 해외는 아니지만 국내 공매도. 자,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수급이에요. 자, 외국인들이 19만 7천 주 팔았어요. 많이 판 거 아니에요, 이거. JP모건, 맨날 자전치는 JP모건이 좀 나왔고, 그죠? 나왔고, 또, 이쪽에 누굽니까? 신한 놈들도 좀 나왔을 것이고, 그죠? 자, 외국인들이 19만 7천 주밖에 안 팔았어요. 뭐, 자, 개인은, 그렇다시피, 개인 이게 다 개인이니까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최근에 또, 개인들, 이따가 신용에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기관들이 56만 주예요. 자, 이게 지금 장난입니까? 그죠? 주가 빠질 때는 항상 셀트의 주가의 급락은, 과거에는 외국계 창구를 통한 공매도로 물량을 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매도가 컸어요. 외국 쪽 개체 창구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외국계 공매도 누적이, 그 당시에는 1200만 주였으니까 지금은 400만 주대니까 외국계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주식을 뿌듯해요? 지금은 국내 기관들이에요. 그죠? 주가 빠질 때 기관 여기도 보세요. 12월 29일 날도 누가? 기관들이 39만 주. 물론 외국인도 36만 주 팔긴 했으나,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기관들이 22만 주. 자, 어제 기관 56만 주. 누가? 국민연금, 연기금 20만 주. 투신 11만 7천 주. 액티브라고 볼 수 있는 액티브. 그러니까 보험, 액티브 애들이야. 총동원 한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 미국 시장이 빠지는 걸 새벽에 알았고, 거기다가 분식회계 타이틀 달아서 찌라시 내보내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시장 하락하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거 아니에요? 그죠? 동원했잖아, 총. 자, 금융투자까지도. 이거는 뭐 금융투자야. 사고 팔고 시장 내리니까 더 힘차게 때렸지. 자, 그러면 보험, 투신, 누구? 기금. 그죠? 이놈들이 범인들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보험, 투신, 이쪽에 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누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쪽이라는 거 별로 필요 없다는 뜻이야. 앞에 왜? 다국적 투자은행에 공매도면 여질 공매도 쳤어야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이제 셀트가 두 번째 26만원대 한번 부러졌고 그때 12%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어제 금요일날 12% 하락했죠. 자, 이때는 머커의 갱구형 임상. 근데 시장은 크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죠? 물론 좀 하락은 했죠. 머커. 지금 머커의 갱구형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 당시에 화이자가 지금 이제 화이자 거를 100만 분명을 70만 병을 한다. 머커 처음에 20만 명분, 화이자 7만 명분 신청했었죠. 이게 대한민국 지금 방역 정부 애들이에요. 머커 지금 어떻게 됐어요? 프랑스는 계약 취소했어요. 30분밖에 효과 없대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예요? 머커의 갱구형 가지고 주가가 뭐예요? 누가 이때도 누구? 이때도 연기금 놈들이에요. 11만 7천 주. 10월 5일 날. 외국인들? 이때도 뭐예요? 외국인 16만 주예요. 기관들이 27만 주예요. 그럼 셀트 공매도가 누굽니까? 글로벌 다국적 투자은행이에요? 이걸 겸허하게 여기에 도와주는 새끼들이 누구예요? 대한민국 국민연금이에요. 무슨 말이시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로스컷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일정 부분, 그러니까 26만원대를 지키면은
보유를 하지만 그걸 깨는 부분이 나온다. 그럼 로스컷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들이 단기 매매할 때 로스컷을 정하는 것처럼 손절매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기금 손절매 치는 거예요. 연기금 평균 단가가 한 24, 5만 원 되겠죠. 그죠? 손절매 치는 거예요. 투신이 됐든 어제 투신이 됐든 보험이 됐든 그죠? 18만 원을 지키니까 그렇게 또 안 치지만 그럼 여기서 또 만약에 17만 원을 깬다. 그럼 또 로스컷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연기금은 그렇다 치지만은 기관이라든지 액티브 펀드가 셀트리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 그래서 이 경구용과 똑같은 그런 양상이었다. 그럼 그놈이 그놈이다. 그럼 범인은 누구다? 기관들이다. 그걸 누가 적절하게 이용한다? 액티브 펀드의 로스컷을 이용을 했다. 개인들이 이렇게 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 수업적인 부분에 자 보면 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게 10월 달부터예요. 10월 달.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셀트가 26만에서 몰렸으니까 그때 악재를 내버리면서 지금까지 악재. 그러니까 어쨌든 셀트의 레키노나를 손들면서 1년 내내, 지난해 1년 내내. 그리고 마지막 10월 달에 경구용. 그 경구용 지금 머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국에서 개우 그냥 성인은 났는데 지금 사용합니까? 전혀 못하고 있죠. 망한 제품이야.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공매도는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만약 화이자 가지고 했으면 또 이해가 갈 수 있어. 뭐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뭐 화이자 9명인가 뭐 처방을 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놀고 있네. 자, 그게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그걸 차지해 두고 자, 외국인들 36만 주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10월 달에 주가 26만 원에서 지금 17만 원까지 그죠? 9만 원 빠뜨리는데 외국인들은 36만 주밖에 안 팔았어요. 그럼 누가 다 팔았습니까? 대한민국 기관들 220, 230만 주 팔았죠. 자, 어저께 좀 판 금융투자는 시장과 따라서 시장이 지수가 왜? 지수 2,900이니까 얘들은 지수 만약에 3천 간다 오히려 사야 되겠죠. 4천 간다 더 사겠죠. 왜? 패시브니까. 그죠? 자, 보험애들 액티브, 투신 액티브. 자, 드러내고 다 드러내고 있어요. 없어. 이제 얘들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셀텍 어디 뭐 기관들이 물량 많습니까? 10년 전부터 기관들이 이 주식 안 샀으니까. 연기금이 그나마 2018년도에 그나마 산 거예요. 그죠? 사모펀드, 이놈들, 자산운용사애들 아니겠어요? 자산운용사애들. 셀텍의 공매도는 주력은 누가 주력이야? 이런 자산운용사애들. 그죠? 이놈들이 결국 뭐예요? 투신사 시절에, 랩 어카운트 가지고 깡통 내고, OCI 가지고 깡통 낸 놈들이, 자화전 가지고 깡통 낸 놈들이, 바꿔서 지금 자산운용사 해가지고 공매도 치고 앉았는 거잖아요. 자, 연기금 150만 주예요. 연기금이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얘들은 연기금은 공매도하고 결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에서는 그죠? 결국은 뭐예요? 주도는 누구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하는 거예요. 연기금도 마찬가지겠죠. 주가 빠지니까 로스가 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전체 시장에서 연기금 팔고 있으니까 그죠? 저는 앞으로 채울 걸로 봐요. 그죠? 자, 4분기 철저도 멀지 않았고.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거는 올해 들어서 지금 셀트의 수급이에요. 자, 올해 수급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 기관들이 88만 주를 팔았어요. 올해.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외국인들 2주 동안에 21만 주 매수예요. 여러분들. 외국인이 공매도입니까? 그죠? 외국인 로스컷 합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종목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중장기 종목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단기 부분에서 들어오겠죠. 그럼 외국인들은 결국은 누구야? JP모건을 통한 신한창구를 통한 신한창구는 검은물이라고 그랬잖아요. JP모건도 검은일 가능성이 사고 팔고 똑같이.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미래증권이나 또 누구죠? 키움증권이나 또 기타 뭐 NH가 됐든 한토가 됐든 한토에 이제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런 애들의 매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외국인들은 전혀 분식회계면 지금 안 팔아야 되겠습니까? 장기 투자가 팔아야죠. 안 팔잖아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아까 10월 달부터도 그랬지만, 그죠?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어제 좀 팔아서 40만 주대에서 올해 어제 한 19만 주 팔아가지고. 그럼 이쪽은 이거는 큰 의미가 사실 없기는 해요, 지금은요. 자, 그리고 연기금 보세요. 올해 30만 주예요. 투신이 10만 주예요. 보험이 12만 주예요. 사모펀드가 이런데 좀 사다가 요 앞에 15만 주 다 던져냈죠. 이놈들도 약간 단기성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국은 기관들, 그럼 기관들이 투자도 지금 만약에 이게 말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외국계 쪽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국계 언제 했냐면 그때는 막 2000 뭡니까, 그죠? 2000 예를 들어서 13년, 막 14년, 그때는
외국계가 계속 공매도 치고 있었어요. 그 몸통이 이제 모관스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보더라도 이게 그렇게 지루한 싸움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얘들도 뭐예요? 이렇게 지난해부터 올해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막판으로 가자는 뜻이에요. 막판으로 갔다는 뜻이고. 자, 그리고 신용에서 하나 좀 특이한 걸 제가 봤는데요. 이놈들이 제가 이제 왜 항상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신용, 우리 개인들의 신용도 물론 있겠으나 셀트리온 차명계좌의 신용이 꽤 많다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기관들도 셀트의 신용을 좀 꽤 씁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지금 이제 하루 전날이죠. 목요일 날 신용이 6만 7천 주가 줄었어요. 물론 이제 그 주에 쭉 줄었긴 했었지만은, 그죠? 근데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 오히려 로스캅이 나오면, 개인의 투매가 나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손실매가 개인의 신용이 많이 털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8,300주예요. 근데 그 앞날, 그럼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이걸 보면 의심을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지금 셀트의 공매도 놈들이 이런 날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근데 잡은 부분으로 확실히 한 것 같아요. 왜? 이게 지금 6만 7천 주가 튀어나왔잖아요. 신용이. 이게 개인들이 그랬으면, 개인들이 하루 전날 6만 7천 주 신용을 털 이유가 없죠. 주가 왜? 자사주 매입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자사주 매입하는데 주식 팔겠어요? 그럼 이건 누구겠습니까? 이건 바로 차명계좌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공매도의 신용 물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셀트리온은 우리가 개인 신용도 일부 있겠으나, 공매도 놈들이 차명으로서 또 기관들도 신용한다는 거. 신용 털었죠. 그죠? 빠진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 빼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지. 자, 그렇게 지금에서 저도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누적을 볼게요.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좀 공매도 그러는데요. 자, 공매도 지금 보면은 12일까지 429만 주예요. 429만 주. 이게 공매도 재개 이후에 최고치가 458만 주예요. 478만 주예요. 그러면 최고치 주가는 지금 최저치에 와 있는데 최고치 대비 어쨌든 뭡니까? 한 50만 주 감소해 있는 거예요. 50만 주. 그죠? 자, 그리고 최근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 공매도 보세요. 어제 금요일 날 26만 8천 주 공매도 쳤죠. 근데 여기 업틱률 예외가 11만 4천 주예요. 업틱률 예외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창고를 통한 뭡니까? 시장 조성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10월 달부터 계속 이 앞에도 보세요. 11일 날도 보면 업틱률 예외가 6만 3천 주예요. 적용은 3만 4천 주밖에 안 돼요. 9만 7천 주인데 10만 주 공매도 했을 때도 업틱률 예외가 6만 8천 주예요. 정상적인 거는 적용은. 그럼 이놈들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은 공매도를 많이 못 친다는 뜻이에요. 공매도를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게 뭘로? 10월부터 업틱률 예외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업틱률 예외였죠. 그러니까 시장조성자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건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량은 또 반대로 뭐냐 하면 주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 만약에 뭐 10% 20% 튀고 나가면 오히려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쇼크보. 단발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적시한다는 것은 이놈들이 마음먹고 지금 했었다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러나 이 부분이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또 뭡니까? 바뀌면 오히려 쇼크보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그래서 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뜻이고. 자, 그래서 공매도 누적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공매도 누적 부분과 연관되는 게 대차 잔고죠. 자, 대차 잔고도 지금 뭡니까? 1,000만 주 밑이에요. 이것도 공매도 공매도 재개된 5월 3일 이후에 재개된 이후에 가장 컸을 때가 1,158만 주예요. 1,158만 주. 지금 988만 주예요. 그죠?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죠? 거의 150만 주가 줄었어요. 150만 주가 여러분들. 거의 150만 주가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공매도,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공매도를 많이 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주식을 많이 빌려놔서. 근데 지금 대차 잔고도 줄면서 공매도 누적 잔고도 줄고 있죠. 근데 지금 공매도는 크게 늘고 있어요. 공매도는. 그죠? 지금 보시면 공매도 수량이 보세요. 어제도 26만 주, 28만 주, 최근에 뭐 23만 주, 9만 주, 9만 주 계속 늘었죠. 근데 누적 잔고는 줄어요. 그럼 뭐라는 뜻이에요? 업틱률 예외 쪽으로, 그러면서 이쪽은 쇼크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업틱률 예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 조성자로 했죠. 누가 해? 대한민국 기관놈들이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증권에서. 그러면서 이제 일부 자산운용사든 이쪽에서도 당연히 하겠죠. 외국인들은 공매도 치지 않아요. 옛날에는 셀트리온이
이 공매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200만 주 준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셀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해야 돼? 셀트 어떻게 할까? 그죠? 자,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셀트는 바이오 시밀러,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 시밀러 개발 업체예요. 램시마, 트록시마, 허지마. 그죠? 이게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죠? 탑을 달리고 있어요. 허지마는 유럽에서 탑이야, 그래도. 일본에서는 지금 50% 넘었고요. 트록시마, 유럽에서 탑이고, 미국도 탑이고, 미국 탑이라는 게 뭐냐 하면, 화이자 룩시엔시인가요? 화이자 거는 뭐예요? 화이자 거는 아래 부분이 없어요. 르마티스 부분이 없는 거예요. 임상 안 한 거예요. 셀트 반값밖에 안 돼요. 셀트 지금 최근에 가격 조정해도. 여러분들, 그죠? 자, 이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 셀트가 3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램시마 SC, 아마 램시마 SC 아시겠지만은 4분기에 매출이 한 500억 정도 된대요. 그럼 올해는 아마 램시마 SC가 이제 최소, 그죠? 뭐 한 500억은 훨씬 넘겠죠. 응? 뭐 7, 800억이든 1000억이든 저는 찍지 않을까, 분기에. 그런 예상도 한번 해보고요. 자, 유플라이마 이제 시작이죠. 그럼 유플라이마 아마 조만간에 이제 미국에서 허가 나오겠죠. 이거는 2023년이니까 내년 6월 달부터 이제 미국에서 허가 풀리니까 뭐 지금 3상 끝났으니까 이제 신청했으니까 나오겠죠. SC는 3상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셀트고, 그 위에 아바스틴 필요해서 쭉 있죠. 아바스틴도 이제 올해 미국에서 유럽에서 허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셀트의 본질이에요. 여기에서 1조 5천억을 내고 1조 8천억을 수출하는 거예요. 자, 1조 8천억. 그 당시에는 뭡니까? 계약금 얼마 받아가지고, 1000억, 1500억, 이렇게 영업이익 뭐 500억, 900억 하던 그런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이 7천억이에요.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 4분기 이제 발표를 뭐 2월 중순 되면 하겠지만, 그죠? 올해도 사상 최대의, 자, 이거 한번 보면서 또 볼게요. 자, 올해도 사상 최대의 매출 1조 9천억이면 작년 1조 8천억이니까 올해 1조 7천억 영업이익은 넘겠죠.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레키노나도 그도 아직까지 협의평이라는 부분이 또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중간에 지금 누가 끼어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품절을 받고 있는, 진단 키트, 디아트러스도, 레키노나도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코로나가 하루 종일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럼 레키노나 작년에 뭐 4분기 나오면 알겠지만, 1,500억.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분식회가 2013년도 제가 앞에 쭉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여러분 헬스케어 상장 전후했을 때요, 한국 공인 뭡니까? 회계사 협회에서요, 1년 동안 여러분들 탈탈 털어서 감리했습니다. 그래서 분식 아니다 결론 났어요. 지금 뭐, 셀트 그러면, 그래서 공인 회계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국정감사 여기서 헬스케어 판권 가지고 했는데 이걸 갖다 붙이고 지금 그래서 이걸 3년 동안 4년 동안 끌고 나온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보면 10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10년 전에 공매도가 누적이 1,300만 주라고 그랬죠. 대차 잔고가 3,000만 주라고 그랬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1,000만 주 밑으로 내려왔죠. 400만 주 때 중반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공매도 치는 놈들은 시장 조성자들이에요. 그죠? 그럼 거의 큰 축에서의 물량은 거의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자, 여러분도 여기서 주식 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다음 주에 정선이 나오든 조금 한두 번 흔들 수는 있겠으나 이게 이제 마지막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회사도 지금 이제 월요일날 자사주 10만 주 지금 들이댔죠. 그죠? 10만 주. 그나마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놈들은 또 50만 주, 55만 주 뺏기는 거예요. 헬스케어도 10만 주 들이댔고, 그죠? 그래서 그 당시하고 10월 달에는 모방비 얻어맞았지만 지금은 이제 뭐야? 자사주 월요일 날도 10만 주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시장도 미국도 나스닥은 좀 반등을 또 줬으니까 월요일 날 조금 반등을 기대하면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절대로 앞에 제가 뒤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참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특히 우리가 왜 MSCI 선진지수에 못 가겠습니까? 이 금융 칼텔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놈들이에요. 최저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거의 끝판부에 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 그죠? 속상할 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또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센트리온 화이팅입니다.